단면된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문제 도면에 보시면 단면의 표시는 해칭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속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여줄 방법이 있어요? 없죠. 속의 형상을 보여주고 싶으면 속을 잘라봐야 알죠. 그걸 잘라서 보여준 상태가 이렇게 해칭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면선이 없으면 정중앙을 가로질러서 자른 거예요. 이 도면 같은 경우는요. 자, 전부 이렇게 십자로 4등분을 했을 때 앞에 요 4분의 1 부분 있죠. 요거를 자른 겁니다.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얘 정중앙에서 자른 거예요. 이 녹색 부품의 정중앙 위치, 정센터에서 딱 잘라서 이만큼을 날려준 거거든요. 그럼 날렸을 때 날려준 면, 그거를 해칭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즉 이렇게 단면이 돼 있다. 그러면 요 단면 해칭이 돼 있다. 이렇게 빗금 쳐진 걸 해칭이라고 불러요. 해칭이 돼 있다. 요 상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분을 정확히 4등분 해서 4분의 1만큼 날려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정중앙이나 4분의 1 위치에서 자르지 못할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때는 단면선을 따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문제 도면 자체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자른 위치가 이 부분을 자른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른 건데 정중앙에서 안 자르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조금 더 비껴난, 정중앙은 여긴데 정중앙에서 더 비껴난 자리에서 딱 잘랐다 이랬을 때는 잘라진 면을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잘라진 면에서 시선 방향도 화살표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면의 이름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자른 단면은 정중앙에서 자른 단면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준 이 단면선을 따라서 잘려진 단면이고 해당 단면의 이름은 A 단면입니다. 라고 표시를 따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지에 따로 나와줘요. 그래서 단면선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밑에 따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단면 A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건 정중앙을 자른 게 아니라 해당 표시가 된 단면을 기준으로 잘랐을 때의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표시입니다. 문제지에서 이런 단면선을 보시면 이런 의미로 딱 잘려져 있다. 이런 잘려져 있는 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면이 전체로 이렇게 전체는 아니죠. 반이 정확히 딱 잘려진 단면이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단면을 해주는 게 있어요. 부분적으로 단면을 해주는 것도 정중앙의 위치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즉 정중앙에 있는 형상을 단면을 해준 게 아니라 나사 구멍이라든가 아니면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의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만 딱 끊어준 거예요. 일부만 끊어서 줬기 때문에 이 형상은 정중앙에 있는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물론 정중앙에 있는 형상을 보여준 건데 해당 형상을 정중앙에서 보여주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를 보셔야 돼요? 관련 투상도를 다시 보셔야 돼요. 이런데 중심선으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즉 중심선만 딱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위에서 봤을 때는 안 보여. 근데 밑에 어떤 형상이 있다는 거죠. 밑에 어떤 형상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알 방법이 없죠. 저면도로 표시를 해주거나 저면도로 표시해주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중심 표식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단면을 딱 때려주면 이 십자 표시가 있는 부분에 이러한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단면선 자체가 없이 부분적으로 단면이 돼 있으면 중심선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중심선 혹은 일자로 이런 중심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중심선이 있으면 그 중심선 밑에 이러한 형상이 숨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단면을 해줍니다.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단면의 형태가 있어요. 요거 녹색 부품의 일반적인 요 단면의 형태도 정중앙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정중앙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속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만큼 단면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면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베이스, 본체 베이스 부분에 이 속에 어떤 형상이 있는지 일부분만 보여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단면이 돼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형상은 지금 정중앙에 다 위치를 하고 있는데 부품에 따라서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은 형상일 수도 있다. 이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된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축같이 이 원형체로 생긴 것들 있죠. 얘들은 전체 단면을 하지 않아요. 전체로 단면을 하게 되면 얘가 원형인지 사각형인지 식별이 불가능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축의 형태를 가진 제품들은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단면을 해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아셨죠? 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제품인데 얘가 동그라미인지 사각형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단면이 전체적으로 안 돼 있고 부분적으로만 단면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얘는 위에서 봤을 때 동그란 제품이에요. 동그란 부품은 전체 단면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제도 규칙이에요. 그래서 사각형인지 원형인지 이게 긴가 민가 하다 했을 때 단면이 돼 있는 부분이 부분 단면이 돼 있으면 그것은 동그란 부품으로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면 관련해서 내용을 또 잠깐 짚고 넘어가 봤고요. 문제의 도면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석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